수빈이 채널이 먼저 꺼지고 그 다음엔 성재의 자리까지 꺼질 겁니다라는 말을 고성이가 두 눈 뜨고 선언했는데요. 그날부터 이수빈과 박성재의 연애는 달콤한 비밀이 아니라 숫자와 여론과 거래로 값이 매겨지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진석은 아직 이수빈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여자 때문에 성재가 흔들린다는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박성재는 결심합니다. 이번엔 사랑을 숨기지 않는 대신 사랑을 지키기 위해 판을 뒤집겠다고요. 박성재가 이수빈을 좋아한다는 감정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는데요. 처음에는 동경이라고 스스로 속였고 다음에는 책임감이라고 포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수빈이 울거나 웃을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수빈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건 좋은 남자, 돈 많은 남자, 멋진 남자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됐고 오히려 이혼남이라서 안 된다는 벽을 세울수록 더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100일을 정해놓고 시작했어요. 100일만 만나보자가 아니라 100일 동안은 세상이 뭘 하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확인하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조옥래 할머니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요. 그때는 단지 조심스러웠고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숨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숨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수빈의 채널이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수빈이 올린 영상 하나가 조회수 100만을 찍고 협찬사가 하나둘 붙기 시작했을 때 박성재는 기뻐하면서도 불안해졌어요. 이수빈이 빛날수록 그 빛을 노리는 눈도 같이 늘어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수빈은 오빠 난 내일 하는 거야 라며 웃었지만 박성재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 내일이라는 말 속에 고성이가 끼어들 공간이 생긴다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박성재가 먼저 말했어요. 수빈아, 우리 관계 지금은 조용히 가자. 내가 피해보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수빈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조용히 가자는 말이 결국 내 마음을 숨기자는 말이면 싫어. 나는 부끄러운 거 안 해. 박성재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위험한 거야. 위험의 이름은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가 어떤 여자와 가까워지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했는데요. 엄마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흔들릴까봐 싫어했습니다. 박성재가 마음을 주면 박성재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건 곧 박진석의 판단에도 균열이 생긴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이수빈이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유튜브는 공개된 세상이었고 숫자와 흔적은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수빈이 촬영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아주 정중한 미소, 그러나 눈빛은 칼 같은 여자. 고성이였어요. 고성이는 첫 만남부터 대놓고 말했는데요. 수빈 씨, 나는 성재의 엄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재의 약점이 될 사람을 싫어해요. 이수빈이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약점이 아니라 고성이가 끊어냈어요. 약점인지 아닌지는 내가 정해요. 고성이는 이수빈에게 헤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촌스러우니까요. 대신 이수빈이 가장 아끼는 걸 겨냥했습니다. 채널, 구독자, 댓글, 협찬, 그리고 이미지요. 고성이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수빈의 채널 분석표였어요. 구독자 증가 추이, 협찬 단가, 브랜드 카테고리, 주요 시청자 연령층, 심지어 커뮤니티 반응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당황하자 고성이는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빈 씨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먹고 살죠? 근데 사랑은 방향을 바꾸면 혐오가 돼요. 특히 댓글은요, 한번 붙으면 떼기 어렵거든요. 이수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협박하세요? 고성이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협박은 아니고 관리죠. 우리 집안은 관리로 굴러가요. 그날 고성이는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연말까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걸 수빈을 위한 배려처럼 포장했다는 겁니다.
수빈 씨, 지금 끊어내면 덜 아파요. 나중에 세상이 수빈 씨를 찍기 전에요. 이수빈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싶었지만 박성재가 떠올랐습니다. 박성재가 이겨내야 할 집안의 벽 그리고 그 벽을 넘으려는 박성재의 마음. 이수빈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택할 건 제가 정해요. 성재 오빠도요. 고성희의 미소가 그때 처음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수빈 씨가 뭘 잃을 수 있는지도 같이 배워야겠네요. 이수빈이 그 말을 듣고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박성재가 그냥 사랑만 하는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날 밤 이수빈에게 한 말은 무겁게 박혔습니다. 수빈아, 고성희는 말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야. 말이 나오면 이미 실행도 같이 움직여. 이수빈이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내 채널까지.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제일 쉬워. 너는 대중을 상대하잖아. 대중은 사실보다 분위기에 흔들려. 그리고 고성희는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협찬사에서 계약서 문구를 바꾸자고 연락이 왔고 평소엔 없던 도덕성 검토라는 말이 붙었어요. 댓글에도 이상한 계정들이 보였고 같은 문장이 복사 붙여넣기처럼 반복됐습니다. 이혼남이랑 엮인 유튜버라는 키워드가 마치 누가 던진 미끼처럼 퍼졌죠. 이수빈은 그제야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해지고 싶었어요. 박성재가 지키려는 게 단지 회사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준비할게. 그냥 당하기만 하는 사람 말고 같이 싸우는 사람 될게. 박성재는 그 말에 잠깐 웃었는데요. 웃었지만 눈빛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이수빈이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날 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의 절친이고 동시에 냉정하게 정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지혁아, 고성희가 수빈이 채널 쪽으로 손 뻗기 시작했다. 증거 잡을 방법 내 쪽에 있을까? 이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패턴 보면 나온다. 흔적은 남는다. 이수빈은 자기 방에서 조용히 캡처 폴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댓글, 협찬사 메일, DM, 이상한 계정 활동까지 전부 모았습니다. 그게 연애가 아니라 사건이 되는 순간 감정은 무기가 아니라 약점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때 고성희에게서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수빈 씨, 다음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줄게요. 이수빈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첫 만남이 경고였다면 다음은 실행. 그리고 그 실행은 이수빈의 사랑이 아니라 이수빈의 삶을 겨냥할 겁니다. 박성재는 이수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빈아, 우리 더 숨지 말자. 대신 더 똑똑해지자. 내가 아버지에게 가기 전에 고성희가 한 일을 먼저 드러낼 거야.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을 만나게 될까?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건 마지막 카드야. 아버지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 숫자와 결과로 설득해야 해. 이수빈은 마음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이 계속될수록 결국 박진석이라는 벽과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박진석을 만나기도 전에 고성희가 먼저 이수빈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수빈 채널의 댓글이 평소의 5배 속도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예고였고 신호였고 두 번째 만남의 전조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재는 회사 주차장 지하에서 이수빈을 기다렸습니다. 지하 주차장 특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박성재는 차 안에 앉아도 시동을 켜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블랙박스에 찍히는 순간까지 계산하는 사람이니까요. 이수빈이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오자
박성재는 바로 물었습니다. 오늘 누가 너 따라왔어? 이수빈이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촬영 끝나고 나오는 길에 같은 차가 2번 지나간 느낌은 있었어. 박성재는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미행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말해줬죠. 고성희는 이미 사람을 붙였다는 걸요. 박성재는 휴대폰을 꺼내 이수빈에게 보여줬습니다. 회사 내부 메신저에 올라온 익명 제보였는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부사장 사생활 이슈 리스크 검토 요청. 내용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유명 유튜버와 교제. 브랜드 가치 훼손 가능. 대외 이미지 관리 필요. 이수빈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직 박진석에게 보고가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회사 안에서 리스크로 분류된 겁니다.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회사까지. 박성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탓 아니야. 고성희가 너를 리스크로 만들고 있는 거야. 리스크로 만들면 정리하기 쉬우니까. 이수빈은 울컥했지만 이번엔 눈물을 삼켰습니다. 박성재가 원하는 건 이수빈이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박성재는 계획을 꺼냈습니다. 수빈아, 며칠만 내 채널 업로드 템포 바꿔. 협찬 콘텐츠는 잠깐 미뤄. 대신 내가 가장 강한 콘텐츠로 다시 치고 올라가. 이수빈이 되물었습니다. 협찬을 미루면 손해인데?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해 맞아. 그런데 지금은 손해가 아니라 생존이야. 협찬사가 흔들릴 때 내가 더 흔들리면 끝이야. 고성희는 그걸 기다려. 이수빈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고성희가 원하는 건 헤어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붕괴였어요.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붕괴요.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100일 끝나고 나서 결정하자고 했지. 근데 이제 그 100일이 시간이 아니라 기한이 됐어. 고성희가 그 전에 너를 무너뜨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전에 증거를 잡아야 해.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잡으면 뭐가 달라져? 박성재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의 웃음이었죠. 증거가 있으면 박진석을 설득할 수 있어. 아버지는 감정으로 안 움직여. 고성희가 회사 리스크를 만들어 후계자를 흔든다는 증거가 있어야 움직여. 이수빈은 박진석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목이 말랐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이미 숨이 막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박진석 회장님이 오빠 편을 들어줄까? 박성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박진석은 편이 아니라 결과를 고르는 사람이니까요. 박성재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을 들어주길 기대하지 않아. 다만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선택할 자격은 달라고 할 거야. 그날 이후 이수빈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촬영을 할 때도 댓글을 볼 때도 협찬사와 계약서를 주고받을 때도 사랑이 아니라 증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붙어 다녔어요. 이수빈은 영상 편집을 하다가도 의심스러운 DM을 캡처했고 협찬사 담당자에게서 받은 보류라는 단어를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에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법무팀을 불러 대외 이슈 대응 프로토콜을 다시 점검했고 홍보팀에게는 루머 확산 시나리오를 뽑게 했습니다. 누가 보면 회사 위기 대응 같았지만 사실은 연애 방어였습니다. 박성재는 연애를 숨기는 대신 연애를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가 통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고성희입니다. 고성희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수빈 영상 밑에 단정한 말투의 댓글이 늘었는데요. 수빈님, 최근 행보 실망이에요. 팬으로서 걱정돼요. 같은 말들이었어요. 욕설이 아니라 실망을 가장한 칼. 그게 더 무섭습니다. 사람은 욕보다 실망에 더 무너져요.
이수빈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진짜는 아직 안 왔다. 그리고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 내부 번호가 아니라 집 쪽 번호였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상대는 고성희였거든요. 고성희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뭘 숨기든 상관없는데 내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리할게.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건드리지 마.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이미 건드렸어.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 그날 밤 이수빈은 커뮤니티 탭을 열었다가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엔 따뜻한 응원이 달리던 곳에 낯선 계정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이혼남이랑 100일. 계산 끝났네. 협찬 빨아먹고 떠나겠지. 팬들 기만하는 거임. 이수빈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악플이 아니라 판이 깔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박성재는 그 화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왔네. 고성희가 말한 결과가. 그리고 그 순간 이수빈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말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제 이수빈이 지켜야 하는 건 박성재가 아니라 자기 삶 전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다음 장면은 고성희가 이수빈을 다시 부르는 두 번째 만남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수빈은 아침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처럼 촬영 장비를 챙기고 협찬 제품 컷을 정리하고 댓글을 확인하는데 익숙한 계정들이 아니라 낯선 계정들이 동시에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이혼남이랑 사귀는 거 맞지? 돈 보고 붙은 거지. 같은 문장이 누가 붙여넣기라도 한 듯 똑같은 말투로 반복됐고요. 이수빈은 처음엔 악플이야 늘 잊지 하고 넘기려 했는데 문제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악플이 아니라 작업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댓글이 아니라 협찬사 쪽 반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일정 다시 조율하자 정도였을 텐데 오늘은 메시지가 이렇게 왔어요. 수빈님 현재 이슈로 인해 계약을 보류로 전환합니다. 결과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류. 그 단어가 이수빈을 멈춰 세웠습니다. 보류는 보통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성재는 통화를 받자마자 숨을 먼저 고르는 목소리였어요. 수빈아, 지금 내 채널에 이상한 계정들 몰린 거 봤어. 너 혼자 대응하지 마. 커뮤니티 글도 함부로 지우지 말고. 지우면 인정했다 프레임 씌워. 이수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성재도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의 이름은 결국 하나였죠. 고성희. 고성희는 첫 만남에서 이수빈에게 각서를 강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말로 협박했죠. 연말에 깔끔하게 끝내자. 내가 뭘 가질지 선택해. 그 말들이 독하고 더러웠지만 그래도 이수빈은 버틸 수 있었어요. 말은 말로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고성희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그것도 사람을 보내서가 아니라 아주 고급스럽고 단정한 문자 한 줄로요. 수빈 씨, 두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게 생겼어요. 오늘 4시. 늦지 말아요. 이수빈은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두 번째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경고였다면 두 번째는 실행이니까요. 박성재는 말렸습니다. 가지 마. 내가 갈게. 이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가면 오빠가 더 걸려. 나만 걸리면 아직은 나만 맞으면 돼. 말은 강하게 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이수빈은 갔어요. 왜냐면 고성희는 이미 움직였고 이수빈은 왜 움직였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약속 장소는 시내 한복판, 사람 많은 카페 2층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는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수빈 씨, 우리 또 보네요. 두 번째니까 이번엔 말로만 안 끝나요. 이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대체 뭘 하신 거예요? 고성이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거기엔 이수빈 채널 캡처, 댓글 캡처, 그리고 협찬사 리스트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협찬사 담당자 이름, 메일 주소, 계약 진행 단계, 업로드 예정 날짜까지요. 이수빈이 놀라서 입술을 떨자 고성이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요, 협박을 너를 때려라고 하지 않아요. 너의 생계가 끊기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수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협찬사에 연락하셨어요?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안 했죠. 난 그런 촌스러운 짓 안 해요. 대신 그들이 불안해질 만한 자료를 흘렸어요. 무슨 자료요? 고성이가 손가락으로 노트북 폴더를 톡 두드렸습니다. 후계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스캔들 초안, 댓글 여론 흐름, 그리고 캠페인 불매 움직임. 이거 하나만 있어도 협찬사는 알아서 도망가요. 이수빈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고성이는 이수빈을 부술 때 주먹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먹이 되게 만듭니다. 고성이가 아주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빈 씨 유튜브는요. 구독자가 사랑도 주지만 등을 돌리면 칼이 돼요. 댓글은 증거처럼 남고 협찬사는 숫자만 봐요. 그러니까 내 말은 간단해요. 성재 옆에서 내려와요. 이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성재 오빠를 이용한 적 없어요. 고성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건 수빈 씨 생각이고요. 세상은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수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협찬사 단톡방이었는데요. 담당자가 올린 메시지가 딱 한 줄이었어요. 이번 건 전면 취소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성이가 말보다 빠르게 현실을 터뜨린 거예요. 마치 지금 취소될 거야 라고 예고라도 했던 사람처럼. 고성이는 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맞죠? 말이 아니라 현실.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이수빈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한 장 더 내밀었는데요. 이번엔 협찬사가 아니었습니다. 댓글 작업 계정 목록이었어요. 계정들이 동시에 특정 키워드를 뿌리는 패턴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조작이잖아요. 고성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수빈 씨. 조작은 조작을 증명해야 조작이에요. 증명 못하면 그냥 민심이에요. 이수빈은 너무 화가 나서 목이 잠겼습니다. 그러자 고성이는 더 잔인하게 아주 현실적인 걸 꺼냈어요. 수빈 씨 부모님 조용히 사는 분들이죠? 이수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얘기가 나와요?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협찬사가 끊기면 수빈 씨가 흔들리고 댓글이 터지면 수빈 씨가 무너져요. 그런데도 버티면 그 다음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흔들리면 사람은 스스로 내려와요. 이수빈은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고성의 말이 신호였던 것처럼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정순이가 아니라 이수빈 엄마 쪽 지인 번호였어요. 이수빈이 받자마자 들려온 말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수빈아, 너 괜찮니? 지금 내 아버지 회사로 전화가 왔대. 누가 내 얘기하면서 이상한 걸 물어봤대. 이수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고성이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세상이 알아서 굴러간 거. 이수빈은 울컥했지만 울면 더 지는 느낌이라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고성이가 손가락을 하나 세웠습니다. 첫째, 성재랑 거리두기. 둘째, 채널에서 성재 언급 절대 금지. 셋째, 우연히 헤어졌다는 분위기로 정리. 이 세 가지요.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안 하면요.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사람을 더 무너뜨렸어요. 그럼 내일은 채널이 아니라 계정이 날아갈 수도 있죠. 신고는요,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날 저녁 이수빈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플랫폼에서 경고 메일이 왔습니다. 검토 중인 신고가 누적되어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수빈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절대 혼자 나서지 마.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오빠 고성이가 진짜로 움직였어. 협찬이 끊겼고 우리 집까지. 박성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알아. 그래서 나도 움직일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감정적으로 뛰면 그 사람이 원하는 그림이 돼. 이수빈은 울음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 박성재가 짧게 말했습니다. 증거 잡아.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기 전에 판을 뒤집을 카드가 필요해. 이수빈은 그 말에서 하나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박성재가 결국 박진석을 설득하려면 연애가 아니라 공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박진석이 움직이니까요. 그때 이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지혁은 늘 간결했는데 오늘은 더 간결했습니다. 수빈아, 지금 너 채널 신고 패턴 누가 봐도 작업이다. 내가 법무 쪽이랑 연결해 볼게. 캡처, 메일, 통화 기록 전부 모아. 이수빈은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서웠어요. 고성이는 이미 두 번째 만남에서 말했죠. 말로 끝내지 않는다. 그날 밤 11시 47분 이수빈 채널에 또 하나의 알림이 떴습니다. 검토를 위해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익명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후계자랑 만나는 유튜버 협찬 먹튀 준비 중 키읔키읔. 이수빈은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그 글은 누군가가 확정된 사실처럼 써놨고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댓글이 증거가 되는 순간 세상은 사실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때립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지금 무서워. 박성재는 바로 답했습니다. 무섭지. 근데 그 무서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거야. 수빈아, 내일 내가 먼저 고성이를 흔들 카드부터 꺼낼 거야. 이수빈은 내일이라는 단어에서 또 숨이 막혔어요. 고성이는 오늘 이미 현실을 터뜨렸습니다. 내일은 더 크게 터질 겁니다. 그리고 이수빈은 깨달았어요. 박진석을 만나기 전에 이미 박진석이 여론으로 먼저 이수빈을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이수빈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고성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빈 씨, 오늘의 피해는 연습이에요. 내일은 진짜예요. 이수빈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캡처 폴더를 만들었어요. 댓글, 협찬 취소 메일, 부모님 쪽 전화 기록, 플랫폼 경고 알림까지 전부 모았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자료가 돼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수빈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을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제 곧 박진석을 만나게 되는 방향으로 끌려갈 거라는 것도요. 고성이는 그 길을 이미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고성이가 말한 내일은 진짜로 다음날 아침 9시 12분에 터졌습니다. 이수빈이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건 조회수가 아니라 경고였는데요. 영상 한 편이 검토 중으로 잠기고 댓글창이 자동으로 제한되면서 채널 홈에는 낯선 문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뜨자마자 구독자 수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0명, 30명, 80명 숫자는 감정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떨어지는 숫자보다 올라오는 댓글이었습니다. 역시 사실이었네. 협찬 먹튀 전에 계정부터 정리하네 키읔키읔. 박진석 아들한테 붙은 거 맞지?
이수빈은 울컥했지만 바로 캡처를 눌렀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죠. 감정으로 뛰면 지고 자료로 버티면 이긴다고. 오전 10시가 되자 기사 하나가 포털 실시간에 걸렸습니다. 제목은 교묘했습니다. 재계 후계자 유튜버와 사생활 논란 브랜드 리스크 우려. 이수빈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박진석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박진석 이름으로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고성이가 만들어낸 분위기가 이제는 기사라는 형태로 현실이 된 거였죠. 박성재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과 함께 고성이가 움직인 계정들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회사 쪽에도 카드를 던졌습니다. 이사회 일정 당겨야 돼. 고성이가 여론을 회사 리스크로 만들어버리면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안정을 고른다.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가 아버지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야? 박성재가 답했습니다. 부딪혀야 해. 근데 그냥 부딪히면 내가 져. 그래서 오늘 밤까지 증거를 완성할 거야. 그날 오후 이수빈 집 앞에는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커튼 사이로 보자 그 차는 엔진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누가 봐도 감시였습니다. 이수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성이의 협박은 이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전체가 압박으로 바뀌었어요.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이제 도망치고 싶어. 박성재는 바로 답했습니다. 도망치면 그 사람이 이겨. 수빈아, 오늘만 버텨. 내일은 판이 달라질 거야. 그리고 그 내일이 바로 박진석이 이사회실에 들어서는 날이었습니다. 밤 12시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파일 하나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작업 흔적. 그 안에는 댓글 계정들이 특정 시간대에만 몰려 움직였다는 로그, 동일 문장 반복 패턴, 그리고 협찬사 담당자에게 발송된 익명 메일 캡처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불안해질 만한 자료를 흘렸다는 고성이의 말이 이제는 화면 속 증거로 굳어져 있었죠. 이수빈은 그 파일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연애가 아니라 범죄에 가까워. 박성재는 마지막 메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빈아, 내일 이사회에서 아버지가 뭘 선택하든 고성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반드시 남겨. 그래야 우리가 살아. 이수빈은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캡처 다 해놨어. 그리고 이수빈은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모든 게 회사의 회의실에서 결정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사회실 문이 열리자마자 후계자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왔는데요. 박진석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사들 손에는 이미 기사 출력물이 쥐어져 있었고 누군가는 이수빈 채널 캡처를 슬쩍 테이블 위로 밀어놨습니다. 전날 밤 고성이가 터뜨린 여론은 단순한 악플이 아니라 회사의 리스크 문서가 되어 이사회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박성재는 웃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판, 그 판을 오늘 여기서 뒤집어야 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이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님, 대회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후계자 문제와 연결되면. 다른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업 캠페인 협찬도 재검토 움직임이 있습니다. SNS가 이미 반응했고요. 박진석은 그때까지도 말을 아꼈습니다. 원래 박진석은 감정으로 회의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자료를 읽고 숫자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결론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 앉자마자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그 얘기부터 합시다. 누가 이 판을 만들었는지.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박진석이 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이건 단순히 스캔들이 아니라 내부 공작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시선을 박성재에게도 이사들에게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을 뚫듯 말했어요.
나는 우리 회사가 여론에 휘둘려 의사결정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더 못 보는 건 누군가가 여론을 만들어 우리 회사 의사결정을 흔드는 겁니다. 박성재는 손바닥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박진석이 뒤쪽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단순한 기사 캡처가 아니라 시간대별 댓글 확산 그래프, 동일 문장 반복 패턴, 익명 메일 발송 캡처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밤새 모아준 자료였고 박성재가 아침에 박진석 비서실로 넘긴 파일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민심이 아니라 작업입니다. 작업을 민심으로 포장하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의사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진석은 대답 대신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건 제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흔들기 위해 이수빈 씨의 생계를 먼저 끊었습니다. 협찬을 끊고 신고를 누적시키고 가족까지 건드렸습니다. 이건 회사 후계 문제를 여론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과하군이라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누가 그런 짓을이라고 말했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반응을 끝까지 보다가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박진석은 의자에 기대지 않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후계 구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박성재를 차기 승계 라인 최우선으로 공식화합니다. 회의실이 잠깐 정적에 잠겼습니다. 공식화라는 말은 이사회 문서로 남는다는 뜻이었고 그 말이 나오면 누구도 쉽게 뒤집을 수 없거든요. 박성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쁜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제부터는 싸움이 더 노골적으로 커질 테니까요. 박진석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이후 이 회사에서 루머로 경영을 흔드는 행위는 내부 징계 사안으로 다루겠습니다. 사생활이든 여론이든 누가 만들었든 나한테 걸리면 끝입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조용했는데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그렇게 말하면 정말 끝내는 사람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박성재는 비서실로 호출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 박진석은 박성재만 남겨두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 이수빈 씨, 너는 진심이냐? 박성재는 잠깐 망설였지만 바로 답했습니다. 네, 저는 진심입니다. 박진석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두드렸습니다. 진심이면 감정만으로는 못 지킨다. 너는 이미 알지? 압니다. 박진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만나보자. 그 여자를. 박성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이 끊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직접 보고 판단한다. 기사로 판단 안 한다. 댓글로 판단 안 한다. 너도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알잖아. 그날 저녁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수빈아, 우리 아버지가 너 만나자고 하셨어. 이수빈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박진석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현실로 걸어들어오는 순간이었거든요. 오빠, 나 지금 상태로 가면 나 울지도 몰라. 박성재가 짧게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 근데 꺾이면 안 돼. 약속 장소는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박진석은 늘 그렇듯 사람 많은 곳을 골랐어요. 감정 폭발을 막고 누구도 과격하게 못하게 만드는 공간. 이수빈이 도착했을 때 박진석은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박진석이 먼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아주 짧게, 아주 형식적으로. 하지만 그 형식이 오히려 압박이었어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이수빈 씨, 내가 우리 집안 사람들 때문에 고생시키는 것 같아 불편하군요. 이수빈은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제 채널로 인해 회사 이미지를 실수시켰네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일 아닙니다. 다만 묻고 싶어요. 수빈 씨 채널, 구독자 당신 삶이죠? 네. 그 삶을 지키면서 성재를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너무 잔인해서 이수빈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연애할 거냐가 아니라 전쟁할 거냐였거든요. 이수빈은 잠깐 손을 꽉 쥐고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성재 오빠를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도 제 인생이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흔들릴수록 더 증거를 남기겠습니다.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뜨더니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웃었다기보다 확인했다는 얼굴이었어요. 증거를 남긴다 좋은 말이네요. 성재는 감정으로 뛰는데 당신은 기록으로 버티는 사람이군요. 그 말이 끝나자 박성재가 컵을 꽉 쥐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수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나 그날 저녁이 해피엔딩일 리 없었습니다. 라운지 반대편 기둥 뒤에서 누군가가 이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요. 단정한 코트, 차가운 눈빛.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직접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박진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박영나도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가족 회의라기보다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들의 방 같았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을 하겠다. 고성희는 웃는 얼굴로 먼저 치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요즘 기사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정리. 박진석이 손을 들어 끊었습니다. 정리? 아니. 정리는 내가 한다. 고성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성재가 이수빈 씨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허락할 생각이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영란은 숨을 들이마셨고 박영란은 아버지 얼굴을 확인하듯 바라봤습니다. 고성희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성급하신. 박진석이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성급한 건 당신이야. 당신은 사람 하나를 정리하려고 구독자와 댓글과 협찬을 먼저 죽였지.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수빈이 모은 자료가 박진석 손에도 들어갔으니까요. 고성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라면 왜 흔적이 그렇게 깔끔하겠소?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박진석은 예상보다 차분하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수빈 씨는 우리 집안의 약점이 아니라 성재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 흔들리는 걸 더 이상 못 본다.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허락하시는 거예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한다. 다만 조건은 있다. 이수빈 씨의 채널을 건드리는 순간 그건 내 아들을 건드리는 거다. 누가 하든 집안 사람이든 박 사람이든 그건 끝까지 간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요. 고성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영나야, 아버지가 허락하셨으니 우리도 받아들여야지. 박영란은 어색하게 네라고 답했지만 고성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지역 조심해야 해. 하지만 박진석의 허락은 단순히 연애를 인정한다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밤 바로 움직였는데요. 박진석은 비서실장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 PR팀 말고 우리 내부 감사 라인으로 잡아. 누가 협찬사에 익명 메일을 뿌렸는지, 누가 계정 작업을 돌렸는지, 비용이 어디서 나갔는지, 돈 흐름까지 찍어. 비서실장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집안 얘기라서요. 하지만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집안이든 회사든 돈이 움직이면 회사 일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사 내부에서는 작은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법무팀은 플랫폼 신고 누적 과정이 인위적이라는 의견서를 만들었고, 홍보팀은 기사 확산 경로를 시간대별로 쪼갰습니다. 이 지역은 밤새워 정리한 자료 위에 이메일 발송 서버까지 찍어냈어요. 누군가 해외 서버를 썼지만 결제 흔적을 숨기진 못했거든요. 이 지역이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이거 외주 돌린 거야. 돈이 나갔어.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지.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걸 오늘 뽑아야 돼. 아버지는 돈 흐름 보면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 시간 고성이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집 안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자신이 관리하던 PR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전 기사 한 번 더. 수빈 쪽은 도덕성 논란으로, 성재 쪽은 경영 리스크로. 그리고 중요한 건 조작이라는 단어가 절대 나오면 안 돼. 상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어떤 프레임으로? 고성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팬의 실망으로. 협찬사 자율 판단으로. 자기 책임으로. 조작은 증명되기 전까지는 조작이 아니야. 그냥 민심이야. 고성이는 겉으로는 박진석에게 순종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허락해버린 순간 고성이는 다른 방식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막을 수 없다면 결혼을 도구로 만들면 되니까요. 허락받은 결혼이 아니라 문제 덩어리 결혼으로요. 고성이는 다음 카드로 시간을 골랐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의 100일이 다가오는 날. 사람들이 100일 이벤트를 기대하는 날. 그날을 폭로로 뒤집어버리면 축하는 조롱으로 바뀝니다. 고성이는 그걸 노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박진석의 결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으로 허락한 게 아니라 계산으로 허락했거든요. 허락을 던져놓으면 고성이가 더 크게 움직일 거라는 것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허락했다는 건 박진석도 끝까지 갈 준비가 된 거였어요. 박진석은 다음날 아침 이수빈 채널 제한 문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플랫폼 담당자에게 연락을 넣고 아주 짧게 말했죠. 내가 확인했는데 신고가 비정상적으로 몰렸다. 이게 조작이라면 플랫폼이 책임질 수 있겠나? 그 한마디가 먹혔습니다. 플랫폼은 당장 제한을 풀었고 경고 문구도 내려갔어요. 겉으로 보면 박진석이 이수빈을 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그걸 보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회장님이 직접 움직였네. 그럼 나도 더 큰 걸로 가야지. 고성이는 풀어준 듯 보이는 타이밍을 일부러 택했습니다. 제한이 풀리고 사람들이 안심하는 그 순간 더 큰 폭로를 던지면 충격이 배가 되니까요. 사람들은 해명됐네 했다가 아니었네로 뒤집히는 순간에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그날 오후 이수빈에게 한 통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브랜드 공동 캠페인 출연 가능하신가요? 이수빈은 눈이 번쩍 뜨였지만 박성재는 바로 말렸습니다. 받지 마. 지금 너를 띄우는 건 나중에 더 크게 떨어뜨리기 쉬워. 이수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상품이 된 느낌이야.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맞아. 고성이는 너를 상품으로 만들고 손익계산으로 버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남아야 해. 그때 이지혁이 박성재에게 파일 하나를 더 보냈습니다. 제목은 결제 흐름. 그 안에는 댓글 작업 외주 업체에 결제된 카드 내역이 있었고 결제자는 법인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카드 명의가 박진석 재단 산하의 한 비영리 법인이었습니다. 고성이가 관리하던 돈줄이었죠.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혁아, 이거면 끝난다. 아버지한테 이걸 보여주면 고성이는. 이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고성이도 이 파일이 있다는 걸 알면 너부터 먼저 치려고 할 거야. 박성재는 그날 밤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버지에게 돈 흐름까지 들이밀 거야.
그럼 고성이는 더 이상 엄마로 숨을 수 없어.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박성재는 편해질지 몰라도 이수빈의 채널은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고성이는 무너질 때 조용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불길함은 예상보다 빨리 현실이 됐습니다. 밤 10시 3분 이수빈 채널에 새로 올라온 커뮤니티 글 하나. 작성자는 익명이었고 제목은 짧았습니다. 후계자 결혼 발표 임박. 그 글 밑에는 이미 댓글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엔 욕설이 아니라 축하가 섞였습니다. 와, 진짜 결혼함? 그럼 이제 협찬 더 받겠네. 후계자 와이프 유튜버라니 레전드. 축하처럼 보이지만 고성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축하와 조롱이 섞이는 지점에서 사람들은 가장 잔인해지거든요. 박성재는 이수빈의 휴대폰을 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예고야. 고성이는 결혼 발표 자체를 폭탄으로 만들 거야.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 박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발표해. 숨기면 폭로로 죽어. 먼저 말하면 관리가 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수빈의 메일함으로 영상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주소였고 제목은 단 2글자였습니다. 원본. 이수빈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려는 순간 박성재가 손을 잡았습니다. 열지 마. 그건 우리를 흔들려고 던진 미끼야. 하지만 미끼는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기자 한 명이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부사장님 확인할 영상이 있습니다. 입장 부탁드립니다. 박성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고성이가 허락 이후에 판을 준비해 둔 겁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지금 당장 내가 가진 파일 백업해. 그리고 수빈이 쪽 계정 보안부터 걸어. 이지혁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알았어. 성재야, 지금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고성이는 같은 시간 다른 쪽에서 전화를 끊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기자가 아니라 그 외주 업체 대표였어요. 내일 아침 8시. 원본이 기사로 나가면 그 순간 사람들은 이미 믿어요. 그리고 그때 나는 저건 내가 막으려 했는데 아이들이 같은 표정으로 나오면 돼.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고성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미소로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다음 판의 칼날이 이미 번뜩이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6시 40분 박진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면 중에도 바로 받는 전화는 딱 2종류였어요. 사고와 배신.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원본이 이미 기자들 손에 풀렸습니다. 오전 8시 기사 예정입니다. 박진석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만 했어요. 성재 불러. 비서실장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금요?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박성재가 비서실로 뛰어들어오자 박진석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아직 공개 전이었지만 이미 편집된 예고 영상이었어요. 이수빈의 얼굴, 박성재의 뒷모습, 그리고 자막 하나. 후계자와 유튜버, 거래의 진실.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고성이가. 박진석이 끊었습니다. 내 앞에서 추측하지 마. 증거로 말해.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수빈. 박성재는 전화를 받았고 이수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빠, 나 지금 집 앞에 기자들이 있어. 그리고 누가 내 컴퓨터에 들어왔어. 캡처 폴더가 사라졌어. 박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수빈이 밤새 모아온 기록이 사라진 순간 고성이는 이제 조작이 아니라 진실처럼 보이는 원본을 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 얼굴만 보고도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성이를 지금 당장 데려와.
그 한마디로 집안의 전쟁은 더 이상 뒤에서 조용히 굴러가는 싸움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원본이 세상에 나가면 이수빈의 채널도 박성재의 자리도 그리고 박진석의 판단도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 호출이 올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어요. 회장님이 화내면 내가 약해진 척하면 돼. 사람들은 강한 여자를 싫어하고 울어버린 여자를 믿거든. 고성이는 휴대폰을 들어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예약 업로드, 예약 기사, 예약된 인터뷰 문장까지. 마치 세상이 시간표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사람처럼요. 그때 거실 TV에서는 아침 뉴스 예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재계 후계자 사생활 논란, 오늘 오전 추가 영상 공개 예고. 고성이는 화면을 보며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지. 그리고 같은 시간 이수빈은 사라진 캡처 폴더가 있던 자리 앞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클릭 한 번으로 이수빈의 내일이 바뀌는 시간.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도망 안 칠게. 대신 이번엔 내가 내 말로 설명할게. 그 메시지를 본 박성재는 처음으로 결혼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그 결정을 듣기도 전에 이미 한 사람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죠. 고성이. 오늘은 내가 내 앞에서 무슨 판을 깔았는지 전부 말해. 이 전쟁의 다음 장면은 원본이 공개되는 오전 8시가 아니라 박진석의 눈앞에서 고성이가 어떤 얼굴로 앉느냐에서 갈릴 겁니다. 고성이의 복수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회차가 기대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다음 예상 줄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